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자흐스탄과 웨일스입니다. 카자흐스탄은 5-4-1 포메이션을 토대로 두 줄 수비를 견고하게 형성하는 데 집중하며 사모로도프가 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버티려 하지만 측면과 중원에서의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시간이 많아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켄제백은 측면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를 돕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수록 공을 간수하는 능력이 부족해 단순한 클리어링에 의존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이는 곧 공격 전환의 속도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타기베르겐이 미드필드 하단에서 수비 스크린을 형성하며 중앙을 보호하려 하지만 패스 전환이 느려 역습의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빠른 공격 연결에 제약이 따르면서 득점 루트가 극도로 제한되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수비 라인을 좁혀 버티는 것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질 경우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실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웨일즈는 같은 5-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도 경기 운영의 질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존스는 빠른 스피드와 직선적인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고 브룩스는 이선에서 드리블 전개와 연계 능력을 발휘하며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를 풀어내 공격 활로를 다양하게 열어줍니다. 여기에 윌슨이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이며 단순히 점유율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합니다. 웨일즈는 높은 점유율과 간격 유지 능력을 바탕으로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어 상대 수비를 넓게 벌리고 다양한 공격 루트에서 슈팅 볼륨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우위를 점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경기 흐름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웨일즈가 공격 주도권을 강화하며 카자흐스탄의 수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윌슨의 정교한 킥이 변수가 되어 웨일즈의 득점 확률을 크게 높일 전망이며 경기 전반적으로 전력 차이가 점유율, 슈팅, 득점 기대치에서 모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일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조지아와 튀르키예입니다. 조지아는 4-3-1-2 포메이션을 토대로 로브자니제가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전술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그의 시야에서 나오는 스루 패스는 곧바로 찬스로 이어지며 공격 전개의 출발점이 됩니다. 메크바비슈빌리는 과감한 드리블과 페네트레이션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능력을 지녔고 개인 돌파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또한 퀼리탈리아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침투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보조 득점 루트를 마련해주며 메크바비슈빌리에게 수비가 몰리는 순간 다른 자원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조지아의 공격은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에서 다채로운 옵션이 동시에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튀르키예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아크티르콜루가 측면에서 순간적인 속도와 커신 슈팅으로 위협을 가하며 이을디즈는 중원에서 크리에이티브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조율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전개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퀼러는 젊은 에너지로 전방 압박과 빠른 연계를 시도하지만 순간적인 선택이 단조로워 예측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공격 루트가 측면 돌파와 크로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만약 이 패턴이 조지아 수비 블록에 읽힌다면 효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개 속도가 끊길 경우 공격 루트가 반복적으로 막히는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로브자니제와 메크바비슈빌리의 조합이 전술의 핵심으로 작용하며 조지아가 중앙에서 창의성과 템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자연스럽게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메크바비슈빌리에게 수비가 집중되는 순간 반대편에서 예기치 못한 노마크 찬스가 발생해 결정적인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홈팀의 화력을 극대화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조지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투아니아와 몰타입니다. 리투아니아는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단단히 형성하며 측면 풀백의 전진을 자제해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가져가는 운영을 보입니다. 중원의 실브카와 보로비오프는 전환 상황에서 빠른 롱패스를 활용해 단순한 역습을 설계하지만 점유율을 길게 이어가지는 못해 공격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최전방의 파울라우스카스는 타깃 역할을 수행하며 버티는 움직임으로 이선 합류를 돕지만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결국 공격 전환은 속도감보다는 버티기와 반칙 유도에 무게가 실리며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들어낼 창의성은 제한적입니다. 홈에서도 과감히 나서기보다는 제공권 싸움과 수비 집중력을 강조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반면 몰타는 4-3-3 포메이션을 기초로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라인을 깊게 내리며 4-5-1 형태로 수비에 치중합니다. 무봉은 역습 시 순간적인 속도로 활로를 열지만 지원이 늦어 득점으로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버핸드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우선하며 롱패스보다는 짧은 연결을 통해 안정적인 빌드업을 선택합니다. 퇴마는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낼 파괴력은 제한적입니다. 결국 몰타 역시 공격보다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하고 실점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운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팀은 모두 철저히 수비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득점 기대치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투아니아는 파이브백과 롱볼 역습이라는 단순한 구조를 유지하고 몰타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택해 전체 경기는 루즈하고 지지부진한 탐색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세트피스나 단 한 번의 실수 외에는 골이 나오기 어렵고 승부는 무득점 무승부 흐름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리히텐슈타인과 벨기에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3-5-2 포메이션으로 두 줄 블록을 형성해 버티기에 나서지만 전력 자체가 제한적이라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기 어렵습니다. 세글람은 최전방에서 몸싸움으로 공을 지켜내며 버티지만 지원이 부족해 단독 플레이에 고립되는 시간이 많고 루케 노타로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압박을 병행하나 템포가 느려 빠른 전환 과정에서 뒷공간을 쉽게 내줍니다. 하슬러는 측면에서 활동량으로 간헐적인 역습을 전개하지만 상대 수비의 속도를 넘어서기 어렵고 결국 전체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공간을 좁히더라도 순간 집중력이 흔들리면 세컨 페이지에서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벨기에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점유율과 공간 장악을 우선시하며 루카쿠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모두 겸비해 전방에서 득점과 연계의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도쿠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하프 스페이스를 흔들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킬러 본능을 발휘하고 틸레만스는 후방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조율해 템포를 상황에 맞게 전환할 수 있는 키 플레이어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교체 자원으로 루케바키오가 대기하며 순간적인 스피드와 침투 타이밍으로 후반에도 공격의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어 경기 후반에도 흐름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경기 내내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리히텐슈타인이 블록을 세워 수비적으로 버티더라도 빠른 전환 대응과 뒷공간 관리의 약점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벨기에는 루카쿠의 포스트 플레이, 도쿠의 돌파, 틸레만스의 패스 조율이 삼각축으로 맞물리면서 공격의 다변화를 만들어내고 후반에는 루케바키오 같은 스피드 조커까지 가세해 공격 속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결국 리히텐슈타인이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을 잃으며 다실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벨기에의 일방적인 주도 속의 결과가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불가리아와 스페인입니다. 불가리아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홈에서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초반에는 경기 균형을 유지하려 하지만 전체적인 전개 능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니콜로프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책임지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탈압박이 원활하지 않아 흐름이 쉽게 끊기고 페트코프는 측면에서 드리블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낮아 결정적인 장면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크라예프는 이선 침투와 세컨볼 경합에서 힘을 보태지만 문전에서 세미람이 부족해 득점 기여도가 제한적이며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역습을 노리더라도 전환 속도가 느려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국 불가리아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은 버틸 수 있겠지만 압박 회피와 전개 속도 부족이 점점 드러나며 경기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스페인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서며 전방부터 조직적인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통해 경기의 주도권을 쥐는 운영을 펼칠 전망입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터치라인을 따라 빠르게 돌파하며 컷백으로 박스 안 공격수들에게 양질의 기회를 공급하고 오야르사발은 문전에서 뛰어난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으로 득점 루트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페드리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와 전환을 매끄럽게 가져가며 팀 전체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율하고 다양한 공격 루트로 상대 수비를 계속 압박합니다. 특히 스페인의 전방 압박은 불가리아의 빌드업을 끊어내면서 수비 라인을 흔들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와 압박 대응의 한계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스페인이 초반부터 확실히 주도권을 잡으며 다양한 공격 루트로 불가리아의 수비 블록을 공략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일방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코 윌리엄스의 측면 돌파와 오야르사발의 문전 결정력이 연결되며 골이 만들어질 확률이 크고 페드리의 패스 조율이 전체 템포를 장악하는 가운데 불가리아는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슬로바키아와 독일입니다. 슬로바키아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두텁게 라인을 형성하며 버티기에 나서지만 공격 전개와 연계의 완성도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보제닉은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일선 압박을 시도하지만 이후 전개 속도가 더뎌 흐름이 끊기기 쉽고 투푸타는 측면으로 빠지며 공간을 벌리려 해도 볼 템포가 늦어 상대 수비가 정비될 시간을 주게 됩니다. 두단은 이선에서 전환 패스로 공격 활로를 열려 하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세컨드볼 회수에서 밀리며 중원 주도권을 내주기 쉽습니다. 특히 윙백 한츠코는 측면 수비 전담을 맡아 경기 내내 과부하가 걸리는 구조 속에 놓이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독일은 4-2-3-1 포메이션으로 높은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실행하며 필크루그가 문전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지는 정통 스트라이커로 득점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아데예미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좁은 공간을 찢고 들어가 순간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비르츠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의 연결고리를 담당해 팀 전체의 템포를 조율합니다. 독일은 이 세 명을 집중적으로 오른쪽에 배치해 상대 수비를 강제로 쏠리게 한 뒤 반대편의 볼테마드에게 오픈 패스를 전개하는 전형적인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구사합니다. 볼테마드는 1대1 상황에서 개인 돌파로 득점 찬스를 창출하는 능력을 지녀 농구의 아이솔레이션 전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전술적 무기를 제공합니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에서 명백한 격차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독일은 삼각편대의 연계와 볼테마드의 돌파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전망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한츠코가 측면에서 분투하더라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전술적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측면 균열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간헐적인 카운터 한두 번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점유율과 슈팅 볼륨에서 극명한 차이가 벌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룩셈부르크와 북아일랜드입니다. 룩셈부르크는 5-3-2 포메이션으로 두 줄 수비를 단단히 세우며 공간 봉쇄에 집중합니다. 로드리게스가 전방에서 공중볼 경합과 연계 플레이를 책임지지만 공격 전개가 주로 그를 향한 단순한 패스로 집중되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높아 상대 수비에 읽히기 쉽습니다. 시나니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활동량으로 힘을 보태지만 마무리 능력에서 기복이 있어 안정적인 득점 루트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중원의 바헤이루는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한계를 보이며 결국 전체적으로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고 창의성이 부족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반면 북아일랜드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프라이스가 최전방에서 공중볼과 연계 지점 역할을 수행하고 스미스가 측면에서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공격 활로를 열려하지만 뒷공간 커버에서 약점을 드러냅니다. 사빌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순환을 이끌며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전진 패스의 날카로움이 부족해 템포가 루즈해지고 전체적으로 빌드업 속도가 늦어 공격 패턴이 중앙에 몰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비 라인은 과감히 올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간격을 유지하며 세트피스를 주요 득점 루트로 삼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파괴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앙 숫자를 늘리며 전개하려 하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에 몰리면서 템포가 늦어지고 패스 교환만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룩셈부르크는 로드리게스를 활용한 단조로운 직선 전개가 약점이고 북아일랜드는 세트피스 외에는 공격 변주가 부족해 찬스 창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양팀 모두 전술적 변주가 제한적이라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기 어렵고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가며 무득점 구간이 길어질 공산이 큽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네덜란드와 폴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빠른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공격 전술을 구사합니다. 데파이는 전방에서 타깃과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순간적인 침투와 정확한 슈팅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각포는 좌측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컷인 슈팅을 반복하면서 풀백과의 오버래핑 조합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프랭키 대용은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템포 조절을 맡아 압박을 회피한 뒤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포백과 윙의 조합이 동시에 측면을 장악해 박스 진입 횟수가 많아지고 전환 또한 날카로워집니다. 반면 폴란드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의 수비 안정성을 확보하지만 측면 공간은 윙백 한 명에게 과부하가 걸려 수적 열세에 쉽게 노출됩니다. 피옹테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며 세컨드 볼을 따내 연계에 관여하고, 스비데르스키는 수비 라인 사이를 침투하며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볼 배급 속도가 늦어질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스지만스키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배급을 병행하지만 넓은 커버 범위를 혼자 소화하기에 라인 간격 유지에서 허점이 생기고, 결국 중앙에서는 단단해도 측면의 수적 열세가 반복되면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며 실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측면 숫자 싸움이 가장 큰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는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활용해 수적 우위를 만들고, 컷백 루트와 크로스를 통해 끊임없이 찬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세트피스와 역습 한 방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경기 전체적인 흐름은 네덜란드가 점유율과 공격 템포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확실히 쥘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